안녕하세요. 2022년 지구과학 꿈나무 직구미들의 지구과학을 책임져줄 샘쌤의 알싸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눈동자의 Cheers! 볼빨간 사춘기의 러브스토리라는 노래예요. 좋지 않습니까? 네. 일단 선생님의 강의 이름이 왜 얼싸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서 알려주면 지구과학이 영어로 Earth Science죠? 네. 또 주기적 표현으로, 중의적인 표현으로 얼싸 좋다의 이중적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3학년 형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선생님이 나눠준 노트 끝까지 번호를 한번 매기고요. 그리고 판 구조론의 정립 1탄, 해저 확장설까지 한번 쓱 훑어볼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A반의 준혁이, B반의 세환이 선생님 도와줘서 고맙다. 네, 그럼 먼저 공부 안 한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얼싸 공부 시작! 자, 일단 페이지 안내, 여기 판 구조론의 정립 1번 1페이지, 다음 판 구조론이 나오는 2페이지, 다음에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3페이지, 코끼리 같은 거, 다음에 4페이지 대륙분포의 변화, 5페이지 EBS 고지자기 편 넥스트 판, 다음에 6페이지 멘틀 대륙, 여기 7페이지가 화성암 안내, 여기 8페이지 쇄적암, 9페이지 지질구조, 10페이지 여기 지질구조 두 번째 거, 11페이지 지사학의 법칙, 12페이지 지질 연대 측정, 이 절대인력 나오는 거요. 13페이지 이거 미션지, 14페이지 화석, 15페이지 이거 지질시대, 이게 마지막 본 강의 노트였고요. 다음에 보너스로 선생님이 만들었던 마무리판, 고체지구 전체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이게 17페이지. 네, 이렇게까지 해서 페이지 안내 했고요. 돌아가서 1페이지로 돌아가서 네. 선생님 노트 안내하면요. 여기 암기 코너에는 우리가 전체에서 꼭 알아야 되는 암기 파트에 대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상식 코너에서는 천문에서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상식적으로 알아라 하는 마음에서 표지를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르나 본데 이거 다 내 손글씨입니다. 제 얼싸 노트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만들었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네, 가볼게요. 자, 일단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탐사 기술의 발전까지 엮어가지고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먼저 직권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는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입니다. 베게너는 대륙과 해영의 기원이라고 해서 본인이 책을 냈어요. 기상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질학계에 본인의 다양한 융합적 과학 지식을 활용해서 시대를 앞서갔던 과학자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베게너가 당시에 출간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잘 보면은 과거 고생대 말의 하나였다가 현재 이렇게 점점 대륙이 이동하면서 이분포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간단히 좀 넣었어요. 자, 그래서 대륙 이동설 언제? 고생대 말에 모든 대륙이 초대륙으로서 하나였던 판게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분리돼요? 중생대 초부터 분리되어 현재의 대륙 분포가 되었다. 꼭 기억합니다. 고생대 말의 판게아 형성, 중생대 초부터 분리. 네. 자,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일단 먼저
해안선의 일치. 어디 해안선이 일치하냐면 남아메리카의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이 일치하더라. 네, 원래 하나였으니까 그런 거다. 다음 두 번째 증거. 자, 멀리 떨어진 대륙간에 육상 생물들의 화석이 일치하더라. 해양 생물 아니고 육상이요. 헤엄을 못 치는데 대륙과 대륙이 떨어지는데 연결돼서 발견되더라. 네, 화석의 연결, 화석의 분포. 다음 세 번째. 멀리 떨어진 이런 산맥이 연결되더라. 지질구조의 연속성. 여기는요, 그러니까 고생대 말에 판계가 형성될 때 원래는 초대륙이 아니었다가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는 과정에서 밀어 올려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고생대 말의 산맥이 바로 여기 잘 안 나왔네? 여기 이쪽에 칼레도니아 산맥,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 그게 하나로 연결된대요. 고생대 말의 산맥입니다. 그리고 빙하의 흔적과 이동.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대륙들, 지금은 적도 지방들이야. 막 이런 데는 적도 근처. 근데 빙하의 흔적이 있어. 그리고 또 이동하면서 흔적을 좀 방향을 남기는데 그것까지 연결을 해보니까 과거에 남극점에 붙어서 하나였다가 쭉 이렇게 이동해서 현재에 이르렀다라는 증거가 퇴적 구조에 남아있대요. 네, 빙하의 흔적. 자, 이 네 가지의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꽤나 그럴싸했지만 결정적으로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한계가 뭐냐? 대륙 이동에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대륙이 움직이려면 굉장한 큰 힘이 필요할 텐데 당시 베게너가 제안했던 건 달의 힘으로 기조력 아니면 원심력 이런 걸 제시했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륙을 움직일 만한 커다란 힘이 전혀 아니었대요. 그래서 패스. 어느 정도 지질학계에서 기상학자라는 무시도 좀 있었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대륙이동설의 한계를 해결합니다. 바로 홈스의 멘틀 대류설. 자, 대륙이 이동하긴 하는데 이렇게 멘틀 내 방사성 분기열이 나오는데 이러한 열로 차이가 있으면 열대류를 하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즉 이런 열대류로 인한 멘틀 대류다. 그래서 멘틀 대류의 내용이 어떠냐면 지각 밑에 멘틀이 있는데 이런 방사성 분기열이 어디는 맞고 적어서 상승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차가워서 조금 하강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상승하면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지고 하강하는 자리에서는 산맥이나 아니면 해구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멘틀 대류 상승부에서는 새로운 해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멘틀 대류 하강부에서는 산맥이나 해구를 형성한다. 근데 이것도 또 무시됐죠. 왜냐? 이 멘틀이 대류한다 라고 하는 건 그래도 그럴싸했지만 그 가설에 대한 실질적인 관측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바다 밑에 해령이나 해구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거든. 네, 그래서 점점점 잊혀져 갑니다. 자, 근데 대대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잠수함에 대한 그런 발사 또는 피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저 지형을 전체적으로 탐사하는 대대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음양측신법이라고 해서 배에서 음파를 쏴요. 음파를 쏘면 갔다 오는 시간을 재서 해저의 그 수심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게 음양측신법인데 이게 공식이 그냥 의미는 없죠. 네, D는 2분의 1 VT죠. 네, 음파의 속력에다가 왕복 시간을
곱한 거를 딱 반으로 나누면 그게 편도 이만큼의 수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수심은 왕복 시간에 비례한다 라는 점만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해보니까 바다 밑에 해저가 그저 평탄할 줄만 알았는데 아니더래요. 완전 광활하게 여러 가지 지형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여기 3번 이거 안 썼지? 이거 해령. 그다음에 여기 1번 쏙 파진 골짜기 해고. 자, 이것들을 발견을 했대요. 뭐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쓱 보세요. 자, 해구와 해령이 실제로 있었다? 대류설에서 말했던 그 실제적인 지형이 발견이 됐죠. 왈칵 뒤집힌 거죠. 자, 특히 이 결정적인 증거인 해령이 아주 무시무시했어요. 해령이라는 바다 밑에 산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해령이라는 지점에서 다 화산들이 활발하게 막 분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해저 지형을 조사할 때 당시에 지휘대장으로 참여했던 헤스랑 디츠라는 이제 그 지질학자가 보기에는 이 해령에서 새롭게 마그마 분출하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점점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해양적 확장설을 주장을 합니다. 네, 해령에서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양저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저 확장설에서의 포인트는 나이예요. 해령에서는 나이가 무조건 0살이야. 지금 태어났어. 해양지각의 연령 기준은 해령입니다. 따라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타임입니다. 나이 t가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뭐냐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나 해양 그 퇴적물들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쪽이 아니라 이게 양쪽으로 가는 거니까 양쪽으로 갈 때 같이 멀어지면서 같이 나이가 증가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양지각의 나이를 조사하면 나이가 증가하는데 또 그 위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또 퇴적물도 같이 두께가 증가를 하더라. 오랫동안 쌓이니까. 네, 이때 해령에서 태어난 지각은 점점 해령에서 멀어지면서 차가워지면서 계속 압축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침강을 해요. 아래로 내려간다 이 얘기야.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지면 수심도 진짜 깊어져요. 자, 그 다음 증거 두 번째 할게요. 증거 두 번째는 당시 고지자기의 연구가 활발을 했어. 그래서 해령에서 새로 태어난 암석은 자성을 띠는 광물들은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 그대로 딱 암석에 굳혀져 버려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과거의 암석에 기록된 거를 고지작이라고 합니다. 고지작이. 이때 지구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역전과 정상을 반복했대요. 현재는 지구 자기장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역전이 되어 있을 때는 나침반의 N극이 남쪽을 향하던 시절도 있었대요. 그래서 각 그 시기에 자극의 방향에 맞추어서 암석의 자성광물들이 이렇게 딱딱 배열돼요. 역자극기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해령에 대해서 양쪽 고지작인 줄무늬의 그 역전과 정상의 방향이 대칭이더래. 그래서 같이 태어난 애들이 서로 멀어지고 같이 태어난 애들이 서로 멀어져야 이렇게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 고지작의 줄무늬가 대칭인 걸 설명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도 명백한 해저 확장설의 증거예요. 그 다음 또 뭘 발견했냐면
지구가 구형이래. 그래서 해령이 원래 이렇게 발산하는 여기가 이게 해령이잖아. 해령이 일직선으로 있을 것만 같은데 아니야. 해령이 완전히 다 막 찌글찌글. 잘 보세요. 이렇게 해령이 찌글찌글 이렇게 막 다 엇갈려 있는 거야. 이게 해령이 엇갈려 있다고. 이게 바로 뭐죠? 그치. 이 해령과 해령을 엇갈려 놓는 이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변환단층은 지구가 구형이라서 이렇게 한 번에 확장하는 속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열돼서 나타나는 이렇게 단층인데, 여튼 변환단층의 발견도 해양조 확장설의 간접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해구 섭입대를 따라서 점점 대륙 쪽으로 가면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더래요. 여기 이런 깊어지는 구간을 뭐라고 하죠? 섭입대, 같은 말로 베니오프대. 베니오프가 발견했죠, 과학자. 그래서 베니오프대라고 할게요. 글씨가 빨리 써서 좀 못생기게 써지네요. 이해해주세요. 네, 베니오프대를 발견을 했다. 이때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어때? 깊어진다. 이렇게 깊은 진원을 갖는 지진을 신발지진이라고 하죠. 네, 이 베니오프대의 발견도 확장설의 증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령에서 판이 새로 생긴다, 해양지각이 새로 생긴다 라고 한다면 지구가 커져야 하잖아. 그러면 생성되는 만큼 소멸되는 거가 있어야 지구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해양지가 확장된다라는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섭입대를 발견함으로써 해양지각이 소멸하는 것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또 해양지 확장설을 뒷받침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변환단층의 발견에서, 변환단층 여기잖아요. 서로 해령에서 발산하고 해령에서 발산하는데 해령이 서로 어긋나면서 생긴 게 이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동 방향이 서로 어긋난단 말이야. 따라서 이 변환단층 때문에 판의 이동 방향이라는 어떤 개념이 필요했고 또 판이라는 개념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판의 방향과 어떤 판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판 구조론이죠.